네, 리포트 대사의 필습에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 또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범행을 한 김기종 씨는 지난 2010년 일본 대사에게도 테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당국이 범행 동기는 물론 이번 사건에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팀장님.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리포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저희들이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정확히 범행 발생 시간 7시 한 40분 정도 됩니까? 7시, 네. 오늘 아침 7시 42분 네. 민족화협력 범국민협의회라는 이 단체에서 사실상 그 세종홀에서 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초청 강연을 이제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돼서 이 7시 42분쯤에 습이 나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예. 그 습을 이제 그 먹기 직전인데 김기종이 마치 악수를 할 것처럼 다가오죠. 예. 이때 이제 자리에 착석해 계시던 리포트 대사가 일어났는데 예. 그때 바로 25cm 가도를 예. 공격을 하면서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미 대사를 바로 오른쪽을 찌르죠. 네. 그래서 지금 골절상까지 되고 12cm 정도 그 자상을 입었는데 네. 문제는 계속해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왼쪽으로 막으니까 더 이상의 피해는 안 나고 그 옆에 있는 외사수사대 경찰관하고 근접에 있던 그 미 대사관 직원하고 함께 예. 체포를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김기종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쟁 중단이라는 정말로 이것은 2006년도부터 2007년 4월 달까지, 2006년 11월 달부터 2007년 4월 달까지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당시인데 이때 무려 6회를 방북을 하죠. 팀장님. 네. 자, 광대뼈 부분 약 11cm, 깊이는 3cm. 근데 천만다행으로 얼굴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왼쪽 팔 같은 경우는 관통상을 입었다는데 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동맥 손상이 되면요. 예. 그게 이제 뭐 몇 센치 들어가더라도 경동맥이 손상이 되면 실을사로 사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예. 근데 문제는 정말 그 천우신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김기종은 이런 상황으로 봐서 예.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목적이 다분히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리퍼트 대사가 왼손으로 막지 않았으면 예. 아마 경동맥까지 이 강대뼈에 11cm, 3cm 같으면은 치명상이거든요. 근데 경동맥이 손상이 됐다고 하면 3cm 정도 이상 들어가면은 경동맥에 그 손상이 되면서 그 과다한 그 혈액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건 천우신조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런 상태 정도면 지금 예전에 그 2010년 7월 7일 오후 7시에 이제 시계의 도시놀이라는 프레스 센터에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2개를 던졌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마음 먹고 집에 있는 가도 25cm짜리를 숨겨와서 은닉하고 들어와서 예. 그다음에 초청되지도 않았는데 이 네임택을 또 이조를 해서 들어온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인근 좌석에 있다가 이제 그 측근에 있는 미 대사관 쪽 경호원들을 예.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다가와가지고 결국 쓰러뜨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예. 신속하게 공격 그 두세 차례 이후에 신속하게 주변에 있는 외사 경찰하고 그다음에 그 미 대사관 쪽 직원이 예. 체포를 제압을 체포한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던 게 아마 천우신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교수님,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의료진들도 모두 당황을 했는데 보니까 리포트 대사가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리포트 주한미 대사 어떤 인물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 주한미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인상을 강하게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예. 일반 정통 외교 관리가 아니고 오바마 개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외교 말하자면 전략가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가 상당한 탄력을 받는 데 기여할 인물이다. 예. 이렇게 이제 알려졌거든요. 예. 그리고 미 정부 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NSC 미 국가안보부장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예. 또 국방장관 비서실장도 했고 또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 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는 상원 의원 시절에 외교 보장을 하면서 오바마하고
굉장히 신뢰를 서로 하는 그런 가까운 인물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미 관계를 위해서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전반적인 아시아 정책에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이는 가장 젊은 그런 나이로 우리 주한 미 대사로 임명이 됐지만은 예. 정치적인 외교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어느 과거 대사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이었고 또 이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와의 어떤 그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는 물론이지만은 예. 우리 일반 우리 국민 대중들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미국 대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는 역대 주한 미 대사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친숙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불의 사고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이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 이 빨리 쾌유하도록 우리 모두가 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팀장님, 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흉기, 그러니까 25cm짜리 과도를 본인 이야기로 어젯밤 배를 깎아먹던 과도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일본 대사를 상대로 그런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던져가지고 네. 뭐 여지고만 부상을 당했다는 당시에는 그렇다면 굉장히 요주 인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 때 왜 이렇게 정말 사전에 이걸 막지 못했나? 이거 정말 예. 의문이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0년 7월 7일 오후 1시 20분경이죠. 그 프레스센터에서 행위는 결국은 정작 일본 대사는 피해가 없었죠. 그 사건으로 애교 사절에 대한 폭행죄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1심에서는. 그래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이제 출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미나협에서 원래 VIP가 참석을 하게 되면 사실상 미 대사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대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찰 쪽에다가 어떤 경호 경비나 요인 경호에 대한 이 연락을 해서 예. 그런 부분을 아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또 미 대사관 쪽에서는 이 대사의 어떤 그 행동 일정은 예. 굉장히 특급 보안에 속하는 상황이라 예. 이걸 오늘 아침에 우리 경찰 쪽에 우리 애교부와 경찰 쪽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은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법상 보면은 미 대사가 요인 경호 대상자로 지정은 현재 안 돼 있고 다만 요청이 있으면 경찰청에서 즉시 심의를 해서 경호 요원들을 그 붙이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MD라든가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을 미나협이 요청이 없었다. 다만 관할서인 종로 경찰서에서는 예. 정보관의 보고에 의해서 요인이라든가 여야 정치인 또 그 제야 세력이 지금 참석을 한다. 예. 이런 정보 보고를 받고 예. 외곽에다가 형사 기동대나 정보관들이나 또 기동대 병력을 배치를 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법상으로는 이 리포트 대사의 예. 피습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책임은 없다는 게 밝혀졌지만 예. 조금 아쉬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포트 미 대사가 참석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부적으로도 좀 더 치밀한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예. MD라든가 예. 물론 그 후문을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신네들이 경찰이 개입을 해서 마치 동향 감시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벌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MD도 필요 없고 오늘 여기에서는 어떠한 돌발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 예. 이렇게 하면 경찰에서는 요청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MD를 설치하거나 금속 탐지기 설치하는 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아쉬웠다. 그래서 경찰 대응도 크게 뭐 잘한 건 없다 하더라도 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고 다만 미나협에서 네. 요인이 참석하는 이런 VIP 요인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경호 경비를 요청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그래요.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예, 이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이 공관장 예, 말하자면 대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같은 경우 이 대사가 현지에서 외교 활동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신변 보호 요청이 없으면 주재국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 오늘 우리 대사가 이런 행사 가는데 예. 이러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평소와 다른 우리 한국 정부 당국의 이런 신변 보안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우리가 거기에 가야죠. 그리고 또 설령 주한 미 대사관 측에 명시적인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체 정보로 네. 주한 미 대사의 신변 우회가
우려된다. 예. 그러면은 그런 정보, 그런 첩보를 주한 미 대사관 측에 주고 당신도 한번 판단해봐라. 예.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되면 예. 우리가 그런 우회 첩보를 줬을 때 예.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 한국 정부의 우회 첩보가 상당히 굉장히 그 면밀히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건 통상적인 주한 미 대사의 활동 영역으로 보고 예. 그냥 과거의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 못한 건데 왜 이제 제일 크냐면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사상 왜 우리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 공관장에 대한 최초의 이런 일종의 테러 행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느냐. 예. 참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이런 민감한 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한미 대사의 동선에 특별한 한국 경찰 당국의 이런 신변 보호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 아쉬운 점은 오늘 같은 이렇게 행사의 경우에는 예.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예.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된 지금 우리 백 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출입처에 이런 메탈 그런 그 디텍터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 이런 흉기 같은 것이 이게 탐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조치만 조금 취했더라도 예. 이렇게 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건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한국 우리 정부나 아니면 주한 미 대사관 측에 어떤 기본적인 신변 보호 조치에 허점이 있어가지고 예. 헌 건 아니고 루틴한 상황의 연속 손상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 이런 추가적인 악화된 상황을 대비한 이런 특별한 신변 보호 조치가 앞으로는 예. 반드시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안타깝게도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팀장님, 주요국 대사에게는 이 경원이 붙지 않어요? 대사관 측에 경원 따로 없나요, 그러면? 예, 지금 그 우리 전옥현 교수님이 유엔공사나 홍콩 총영사를 하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호법에 의한 걸 보면 이 요청이 없을 때는 외사 경찰 한 명을 통역 요원으로 행사 때 지원하는 그 위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호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난 이후에 그 경찰 주미 대사관 쪽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미 대사에게는 애사수사 특별 경호팀 4명, 그다음에 부인에게 3명의 근접 경호 요원을 별도로 붙였고요. 미 대사관 내에서 자체적인 경호 요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기종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균관대 80학번이거든요. 성균관대 법대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분석이 되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 4월달까지 방북을 6개를 했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북한에서는 우호적인 존재라고 인식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성향을 보면 계속해서 반미 성향의 집회를 하고 주도를 하죠. 근데 이 사람 전력이 보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4년 후에 1984년도에 민정당사 점거 농성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88년도 창천동의 우리마당 대표라는 것이 그 당시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국군 내 소속한 기무사나 정보사에서 우리마당 대표를 습격을 해가지고 어떤 테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그 당시 이 사안을 변론을 맡은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19일 날 오후 1시 반에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를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걸 밝혀주라. 이게 군 정보사나 기무사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한 게 틀림없다. 테러를 당했다. 근데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정원이라든가 뭐 국정원 계셨지만 또 우리 경찰이라든가 이런 두 파티에서 또 물론 그 국군에 관련된 정보나 기무도 있겠지만은 특히 국정원과 경찰에서 이러한 사람을 동향을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돌발 사고나 어떤 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눈치를 채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게 되면 그 현장에 나가 있던 힘없는 현장 요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든가 또 어떤 그 이 당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 뭐 민간 사찰이니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문책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순 분자들에 대한 건 정책적이나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서 예. 정말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하는 대비책이 돼야 된다. 차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과거 2006년도에서 8년 사이에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방북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북 시 체북 활동에 대한 철저한 이제 6, 7년, 7, 8년 지났지만은 다시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 번 계속 갔고 예. 갔다 와서 바로 또 통일부에서 강사로 선정이 돼갖고 강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마치 최근에 종북 콘서트 논란에 이렇게 신은미가 예. 북한 갔다 와서 책 써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무슨 우수소도 지정받고 전국에 다 뿌려진 거하고 대동 소유한 측면도 겉으로는 일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북 활동과 통일 강사 활동의 경위, 어떤 경위로 통일 강사가 지정이 됐고 어떤 경위로 방북을 해서 방북 시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거하고 이번에 이제 일으킨 전쟁에 자기는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해요. 이게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북한의 연계하에 무슨 예를 들어서 방북했을 때 무슨 저 지령 교육이라도 받아와가지고 7, 8년 후에 지금 이런 걸 하는 것인지 이런 연계성도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배우도 밝혀야 된다. 배우도. 왜냐하면요. 지금 엊그제 월요일 날 반드시 제가 이런 말씀 안 하더라도 관계 당부에서는 이런 대북 연계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되죠. 엊그제 월요일 날 바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리고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도의 말폭탄을 북한이 계속 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한미 대사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고인물이 주한미 대사인데 미 대사에 대해서 전쟁 훈련에 반대한다면서 저렇게 살해할 의도를 분명히 갖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까 방송 나오다 보니까 어느 그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 공안 무슨 정국을 몰고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성명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피습당한 사건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이런 종북 성향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단체에서 공안 정국 지금 공안 정국을 조성합니까? 여러 가지 범행 배후를 철저히 잘 밝혀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로도 얘기했는데 범행 배후와 동기를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지 마라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인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은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안 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겠지만 세부적 조율이나 어떤 그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 정부 당국, 미국 정부 당국도 잘 알거든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히 잘 관리가 돼서 그야말로 한미동맹의 기본적 가치 그리고 한미동맹의 이제 글로벌 동맹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한미 양 정부의 합치된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미동맹의 정신이 계속해서 저해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외교력이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당연히 한미동맹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 당국 또 여기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 아주 그 적절한 수위의 어떤 우위로 또 쾌유 또 한미 관계에 이상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향의 성명도 발표하고 우리 주한 미 대사관 측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쾌유를 비는 그런 게 상당히 감사를 한다. 그래서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우위로의 뜻을 표명하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그런 이 잘못된 그런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잘 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관리, 국내외 여론 관리, 이 외신 관리.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지 않아도 한미 이간을 시켜가지고 동맹 체제를 해체시키는 게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부터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통해서 이거 사고 난 걸 가지고 엄청나게 한미 이간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대남 10년 소재로 활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다양한
그런 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교 채널 쪽에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초동 조치는 적절한 수준에 잘했다. 왜냐하면 우리 총리께서 일단 그 얘기를 잘 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라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외교 당국에서 성명도 발표했고 그 위로와 유감을 또 표명했고 그래서 이제 외교 채널로는 이제 충분히 다 정상적으로 했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 적절한 수위에 또 이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 여론 관리, 특히 외신 관리가 철저하다. 왜냐하면 외신들이 지금 저 전부 그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된 보도가 하나로 나가면 그게 불을 붙여가지고 국제 여론에 굉장히 오점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김기종 생각합니다. 씨가 이런 언론의 어떤 관심, 그러니까 외신까지 지금 나서서 지금 특보 체제를 전환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정말 원했다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어떤 뜻을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걸 이용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기종이가 저렇게 이 과도 25세대가 되는 칼을 가지고 이름표까지 바꿔서 들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 저런 사건은요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반드시 배후 인물 또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인지 아니면은 제3의 인물이나 조직이 개입됐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의 진면목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김기종의 이번 테러 사건 배후는 없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본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배후는 없다, 혼자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까요? 본인의 입으로 배우가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노선정 교수라고 뭐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뭐 유인물 3월 2일에 제작을 했다. 이 부분도 관련 기관에서 이제 뭐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 사실상은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도 4월 달까지 방북한 시점 이후에 대공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면밀한 수사가 된 게 없거든요. 해서 이번 사건에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점에 지금 전쟁 중단이라는 명분을 걸고 본인이 스스로 이런 그 피습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과연 이 부분에 혼자 이런 걸 범행을 계획하고 핵책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의구점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면밀하게 이 사람의 이전의 행적, 동향, 또 만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북한의 어떤 사주는 없었는지 또 우리 내에 자발적인 어떤 불순분자들과 연계된 조직적인 그런 범행을 핵책한 게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 심도 있게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옥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런 부분이 절대로 이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배후가 있다는 거는 아마 은폐를 최대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역시 수사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배후가 있다고 하면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폭풍은 상당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 일부 단체는 정말 후한무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리퍼트 미드에서는 한미 동맹의 아주 미국 대통령 대표를 지금 우리가 피습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공안정국이 몰아가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냐.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게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공안정국이라고는 아니지만 대비를 하고 또 이런 불순분자들을 엄정히 조사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건 우리 국가의 의무요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안정국으로 몰아가지 마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지레짐작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공안정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범행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이런 비슷한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 사절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 가지로 정황으로 봤을 때 살인 미수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살인 미수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또 가중 처벌이 되는지 예전에.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추가적으로 하는 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15년이잖아요. 그 기간은 도과를 했고 지금 애교사절에 대한 폭행죄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은 별도로 애교관들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법 5년 이상의
이상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는 그런 범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예. 살인죄에 준한 형태에 똑같이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사형 무기까지 처해지는 그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좀 빨리 좀 수습될 거나고 진상 조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 우선 이제 병원 측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치료가 잘 돼서 예. 조금 이제 큰 후유증이 없이 얘네가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이래서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넘겼기 때문에 예. 이 리포트 대사 개인의 생명에 대한 이제 우려는 좀 이제 가셔졌는데 예.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을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종북론자들과 이 건전한 우리 국민층과의 사이에 괴리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예. 종북 좌파들은 이 김기종이가 내세운 게 전쟁 반대예요. 이 전쟁 반대라는 명분을 들고 이 주한 미군의 한미 합동 훈련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명히 강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많고 예. 이것이 바로 한미 이간의 요도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정책적인 여론 관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사장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